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밤 기온이 영하를 오락가락하니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군요. 어제 날이 바뀌었으니까 벌써 자정이 지났으니까 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보인 국민과의 대화 뒷말이 어제 하루 종일 무성했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행사를 두고 소통으로 보지는 않더군요. 저는 어제 KBS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쇼를 왜 하느냐고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벤트였지 타운홀 미팅은 아니라고 했죠. 소통하겠다던 대통령이 취임 후에 기자회견은 단 2번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저께 행사를 두 방송을 빼고 8개 채널이 모두 중계를 했죠. 그런데 시청률은 다 합해서 22% 정도입니다. 특이의 타이밍을 감안하면 대중의 외면을 받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 2시간 오간 문답에는 아무런 뉴스거리가 없었습니다. 기껏 서울 부동산 잡겠다. 책임지고 참는다. 자신 있다. 공수처 필요하다. 그리고 미북 대화 재개만 되면 성과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빙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일본이 안보 모임 승차를 했다. 뭐 이 정도였죠. 뉴스감이 아니었죠. 이 무너진 경제 대책도 일자리 대책도 북한 비핵화 비전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침 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에 다 깔았더군요. 조선일보는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 장담한다. 동아일보는 지소미아가 중요되더라도 일본과 안보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비교적 비판 쪼였는데요. 산민 제목이 팬미팅 같았던 120분, 송구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었다. 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질문자 17명 중에 4명은 이미 대통령과 한 차례 만난 분들이더군요. 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한간 TV쇼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두고 아무런 준비도 그리고 시나리오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좀 온건했습니다. 소통의 문을 열었지만 국정 쇄신 기대에 못 미친 국민과의 대화. 어쨌든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우리 방송들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결기를 보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결정이라서 기자들이 더 놀랐다고 하더군요. 황 대표는 오후 3시쯤에 자신이 지난 9월에 삭발을 했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을 찾아가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무기한 단식을 한다. 죽기를 각오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소아, 자신이죠. 소아의 마지막 자취를 벌이려 한다. 나에겐 자유민주 세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싶은 소명의식밖에 없다. 아마 황 대표는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읽은 모양입니다. 최장집 교수가 번역한 책이죠. 아니면요, 당대표를 하면서 애국심이 무척 끌어올랐던지요. 마침내 죽기를 각오한 그 모습이 숭고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는 이 순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군요. 그런데 폼을 좀 구겼습니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천막을 치고 밤샘 농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밤에는 국회로 농성 장소를 옮겼으니 말입니다. 자, 황 대표가 요구한 건 3가지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철회, 그리고 공수처 포기,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정 철회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럴만도 합니다. 이 정부는 야당의 반대, 언론의 비판에는 오불관은이라서 야당 대표로서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야만 하는데 지금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야 영수회담 제안도 청와대에서 눈도 끔찍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시한은 불과 이틀 남았는데 그걸 막으려고 단식한다는 건 좀 그렇군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포기는 이렇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12월 3일 본회의 부의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군요. 그때까지 단식이 이어진다면 14일 단식을 하게 되는 셈이니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단식 날짜가 비슷해진 겁니다. 자, 정치인의 단식. 참 오래된 투쟁 방법입니다. 이 과거 민주화 운동 때인 1983년이죠. YS는 대통령이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23일간 단식했습니다. 그때 YS의 단식은요, 신문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최근의 정치 현안, 이 정치 현안이라는 암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나중에 그 정치 현안이 YS가 그 서울대 병원에 실려간 뒤에 단식이라는 걸, YS 단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의 단식은 한국의 인권 상황을요, 해외에 알린 계기가 되었고, 또 DJ를 비롯한 모든 제야가 힘을 합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YS가 대통령이 되어서 소급 입법까지 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내란죄 등으로 구속했죠. 그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감옥 속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일 만에 경찰병원에 실려갔죠. 그의 단식 기록은요, 27일인데 기자들은 그의 단식이야말로 정명된 단식이라는 우스개를 하곤 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감옥 안에서 단식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외에도 단식을 한 분은 많습니다. DJ도 1990년 13일간 단식을 했고, 새누리당 시절 이정현 당대표도 단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를 주장하면서 단식을 했죠. 문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황 대표는 그렇게라니요 이렇게 말하면서 되받아서 서로 고성이 오고 갔다는 그 손학규 대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손 대표와 황 대표는 정반대의 사유로 단식을 하는 것인데, 손학규 대표가 지금 황 대표의 단식을 두고 뭐라고 할까요? 설마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다른 정당의 반응은 산을 합니다. 그렇겠죠. 다들 연동형 비례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른 게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여당인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의 평가는 정말 참 듣기가 그랬습니다. 이렇습니다.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 초보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재정 대변인도 변호사를 하다가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이 된 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한 말씀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재정 대변인의 말은 비례 초선 의원으로서 뭐라도 해야 공천을 받을 것 같은 조바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차라리 바른미래당 최도사 대변인의 말이 더 낫다고 할까요? 명분도 당위성도 없다. 자신의 리더십 위기를 정부를 걸고 넘어져 해결하려는 심산이다. 똑같이 예의라고는 전혀 없지만 직설적인 이런 말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대형 뉴스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명색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인데 말입니다. 보수우파 신문들도 이제 단식이나 삭발 같은 행동은 그저 그런 정치적 투쟁의 수단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더군요. 이 경향신문 인터넷판은 그래도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 죽을 각오했다는 황교안 쇄신 피하기 꼼수 단식. 경향은 이 기사에서 황 대표의 단식이 패스트트랙 장외 협상 물꼬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 장외 협상이 있긴 한 건가요? 연합뉴스는 통신사답게 좀 냉정했습니다. 황교안 전격 단식에 전국 경색 조짐, 패스트트랙 충돌 우려 고조. 조선일보 인터넷판은 핵심을 찔렀더군요. 삭발이어 단식, 황교안 보수 통합, 당 쇄신 돌파구 찾을까? 동아일보 인터넷판은 황 대표의 말 자체를 제목을 했습니다. 황교안 무기단식 투쟁 돌입, 단식 분노로 뒤덮인 문 정권. 여하튼 황교안 대표는 이제 고생길이 훤히 열렸습니다. 스스로 만든 고생길이죠.
언론도 대중도 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는 고행이 된 겁니다. 정말 그는 왜 스스로 이 고행길을 택한 것일까요? 주변에 정치판을 잃는 참모가 없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치평론가도 있고 검찰 출신 후배 동료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미 정치 때가 제법 묻은 의원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몇몇 의원들 뒤를 이어서 당대표가 삭발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야당 대표가 결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꽤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당대표의 삭발은 무기력한 당을 다시 움직이게 한 동력이 되었죠. 그때도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은 있었습니다만 그 뒤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그럴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황 대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어떤 대항수단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의원직 총사퇴를 거론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20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할 일이 없어진 셈이 될 테니 그 또한 정치적 쇼가 될 뿐입니다. 만약 지난 8월 달에 의원직 총사퇴를 했다면 파장이 매우 컸겠지만 말입니다. 황 대표는 솔직히 시야가 좁은 정치 감각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인재 영입 해프닝과 김세연 의원이 폭탄 발언에 대한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말로만 자기 희생을 얘기하지 욕심이 눈을 가리 실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느닷없는 단식 결정도 그런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황 대표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경제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뒤바뀌어서 일본과 미국이 가세한 경제 안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일터와 기업, 해외 투자자들을 요동치게 할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우리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군요. 아파트에 사시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고 표현했군요. 어쨌든 그는요. 이 나라를 구한다는 소민의식으로 단식을 감행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대국민 호소문 안에 목숨을 건다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으니 그 열정과 소명의식을 폄하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건 너무 뻔하죠. 문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이벤트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물론 공수처법을 강변했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국회로 단식 장소를 옮긴 건 정말 잘한 일 같습니다. 지금 바깥은 너무 춥습니다. 자, 문제의 지소미아 파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을 갔죠. 세 분이 다 갔습니다. 물론 미국 조야에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소미아를 책임지고 있던 문제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극비리에 미국에 갔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근데 극비리에 갔는데 왜 뉴스에 나올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지소미아 파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을 동북아의 외톨이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SMA도 더욱 어려워지겠죠. 어쩌면 외국 투자도 설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이른바 내셔널 리스크가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통치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단식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획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금요일부터는 방송을 좀 당길 생각입니다. 그래야 다들 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